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한 나라의 운명은 때로 단 하나의 협상, 하나의 사건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마주했던 중대한 외교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경랑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치열한 힘겨루기부터 우리 사회 내부의 깊은 갈등과 비극까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진실을 향한 저희의 여정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한 행동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국제 외교 무대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빈손 귀국 사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의 중대한 관세 협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한 그의 모습은 침통했고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빈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번 협상의 실패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한미 관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약속이었습니다. 미국, 특히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자금을 미국의 국부펀드처럼 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업적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즉,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고 그 이익금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며 투자처 결정권까지 쥐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현금 직접 투자보다는 대출이나 보증의 형태를 원했습니다. 만약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금의 사용 권한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국익 중심의 외교를 천명했지만 이는 마치 거대한 고래 앞에서 새우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우리 국익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강력한 힘 앞에서 한 발 물러서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과거 정부는 작은 성과에도 마치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자화자찬하며 국민들에게 홍보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빠져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합의문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사인을 위한 만년필이 좋다는 식의 가벼운 농담으로 본질을 흐렸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파열음이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산업부 장관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고 이는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외교는 단순한 선언이나 홍보가 아니라 국력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전략과 실리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안보와 경제가 위중한 상황에서 동맹국과의 신뢰에 균열이 가는 것은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국내에서는 정치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정치적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쓰러져간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선거 기간 한 정치인의 이른바 형수욕설 녹음 파일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이 녹음 파일을 편집하여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였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아들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그의 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아들의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아들은 경찰에게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말고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요청했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문제로 계속해서 경찰의 연락을 받은 아버지는 극심한 정신적 압박과 충격에 시달렸고 결국 스스로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편집된 녹음 파일을 유포한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넘어선 위법 행위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과거 판례는 원본 파일을 그대로 유포하는 것은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악의적인 편집은 왜곡의 가능성이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 우리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을 압박하는 수사 관행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한 소중한 생명이 쓰러져간 이 비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정치가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워싱턴의 토론회입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서울대 트루스포럼 워싱턴 지부 주최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든 창 변호사, 모스탄 전 대사, 그리고 한국에서 건너간 전한길 대표 등 한미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확고한 한미동맹의 신봉자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든 창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흔들린다면 미국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 경고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는 국제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의 실체를 폭로하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국의 선거 문제에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전한길 대표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추적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내에서 망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토론회의 슬로건은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단순히 정치적 이념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와 진실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정치 강연을 넘어 보수 진영의 결집과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다층적인 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하는 험난한 애교, 정치적 대립이 낳은 개인의 비극,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워싱턴의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이 모든 것은 각기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이 길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분열을 멈추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마치며 이 땅의 지도자들과 국민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실의 힘을 믿고 행동할 때 대한민국은 이것엔 폭풍을 헤쳐나가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